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해주실래요? 예, 맘에 고마님, 대박님. 자, 이제, 시장과 관련된 간단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까 여러분들 뭐 다 들으셨죠, 그지? 거기에 이제 그 주요 내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빨리 지나가면서, 이야기 못했었던 부분이 이거죠. 이제 결론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늘 이번 주 라인 부분에서 이제 가장 시장이 핫한 게 오미크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직 결과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죠? 근데 자꾸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변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파력은 강한데 치사율은 떨어지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내용도 일부 있던데 그것에 대한 우려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이미 이제 제가 제 개인 그 유튜브를 통해서 주말에 이야기를 했었던 거 영상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때 이 영국 알파 변이 때 그리고 인도 델타 변이 때 그리고 브라질 감마 변이 때 이런 변종이 나왔을 때 오미크론 영향으로 최악으로 빠졌을 때 2810포인트 정도다. 그죠? 그거 이미 주말에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 반등한다고 월요일 반등한다고 쫓아가지 말고 그렇게 되면 음봉이 한번 나서 조정을 보일 수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심선인 2880 이하로 내려오는 위치 거기에서 최악으로 2810포인트 라인 부분에 들어오면 매수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2790포인트가 지난주에 제가 박스로 그죠? 그 지수의 범위 이걸 이야기해 줬을 때 뭐예요? PBR 기준 1배가 2790포인트다. PBR 기준 1배라는 건 뭡니까? 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다 청산해 버려도 2790포인트에서는 본존이라는 거잖아요. 1대1. 그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부분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죠? 아까 뭐 여러분들께 눈이 이야기했었던 거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국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따라서 못 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다. 그죠? 중국 경기가 안 좋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수급적인 요인도 안 좋고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연말 그 2022년 전망 부분 흐름으로 보게 되면 뭐 계속 이 하단을 2700이니 2600이니 그죠? 연초에는 그렇게 뭐 세게 부르던 님들께서 갑자기 시장 지수단을 계속 낮추는 그런 흐름 부분을 갔는데 증권사 리포트 너무 믿지 말라. 그죠? 뭐 여러분 저도 믿지 말고 믿을 건 뭐예요? 결국 기업의 실적이죠.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뭐 IPO 무진장 진행에 대해서 시장이 안 좋은 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두 가지 포인트다. 하나는 그죠? 금리 인상이야. 금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건 맞고 그죠?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하고 테이퍼링의 속도를 가속화하면 시장은 침몰해야 되는 거지만 그죠? 그게 아닌 가운데에서 이 금리 부분이 인상되는 건 금리와 초반 부분에 있어서의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은 동행이에요. 동행.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테이퍼링 속도 뭐 150억씩 줄여나가겠다는 걸 뭐 내년부터 뭐 300억씩 300억 불씩 줄일 거냐 뭐 450억 불씩 줄일 거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갖지 말고 오히려 지금 병목 현상이 제대로 해소되느냐 그죠? 그런데 사실 오미크론의 이 파장이 크다면 다시 또 병목 현상이
세게 진행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지만 무슨 오늘 뭐 우리나라도 저녁 때쯤에 뭐 오미크론 그 뭐 인천으로 들어오신 분 그 검사가 나온다리죠, 그죠? 근데 오미크론이 확진했다고 뭐 다 죽었어요? 그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파력이 강한 거하고 치사율이 강한 것이냐는 별개의 부분으로 봐야지. 어제처럼 막 일본이 오미크론 확진자 하나 나왔다고 그냥 다이렉트로 1.6%로 급락하고 이건 가밍 반응이지. 특히 우리 시장도 그렇게 일본이 급락하니까 어제 우리 시장이 세게 떨어지는 흐름들. 그죠? 그런 부분은 뭐 지금 결과물은 하나도 나온 게 없는데. 그거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가능케 하는 게 뭐예요? 이미 개인 투자가들이나 시장의 참여자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왜? 오늘 대한유한이 효성화학인이 15% 28% 반등을 했었어도 고점 대비로 보면 반토막 나서 반등한 거니까 크게 의미를 찾기는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비제조업 중심으로 움직이던 게 시장 제조업 중심으로 흐름으로 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CPI가 미국 30년 만에 최고고 그리고 EU가 29년, 그러니까 독일 물가 상승이 29년 내 최고라고 하는데 그 근간에 있는 원자재 가격은 어떠냐? 이미 제가 중국의 석탄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은 고점 대비 50% 밀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유가 흐름인데 그 유가 부분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유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자, 2년치입니다죠. 유가 혼자 독야충청 올랐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천연가스나 이런 건 지지난주에도 다 보여드렸으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남았었던 유가는 실질 생산자 물가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죠? 지금 66불, 요 70불을 깼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겁니까? 이때죠. 그죠? 거의 연초 3월달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나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건 이제 후행적으로 반영되겠지만 아직까지는 10월 말 요때까지는 유가가 계속 뻗어기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내려온 부분이니까 11월께 12월에 지표가 발표될 때는 지표가 이제 후행적으로 발표되니까. 그죠? 다소 완화될 수 있는 시그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유가만 버티고 있었던 부분이 일정 정도 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침 뉴스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 차량용 반도체도 일정 정도 공급망이 조금 해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나오고 있고 그런 흐름들에 놓인 가운데에서 중국의 이 지표 부분 반등. 이거는 우리 시장의 경기 민감주들에게 반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말씀드렸었던 게 뭐예요? 비제조업 쪽에 쫓아가서 하기가 쉽지 않다면, 그죠? 오히려 반도체부터 공략을 하고, 그죠? 반도체와 반도체 이 장비 쪽 라인 부분을 공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쪽이 돌고 난 다음에는 경기 민감 섹터 부분이 일정 정도 돌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오미크론 때문에 조금 흔들흔들 거렸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뭡니까? LG 이노텍이고, 그죠? 컨텐츠 미디어 엔터 이런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컨텐츠나 플랫폼 이런 쪽만 자꾸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XR 기기 이런 쪽으로 LG 이노텍 그리고 DDR5 신텍 이런 쪽 라인들 그런 부분들 속에서의 맥을 잡고 움직이면 된다. 그죠?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저는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게 LG노텍이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엄청나게 들으셨을 거고, 그죠? 그죠? 대형주 중에서 가장 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얘는 32만 5천 원. 이 부분이 단기 저항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뭐냐면,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었던 상황이 왜 이제 LG노텍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얘가 상승하는 흐름을 갖고 가는 게, 그죠? 지금 여러분들 이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얘 박스 라인에서 요 박스 돌파해서, 그죠? 이때 이게 가장 큰 박스였잖아요. 응? 영업이익 1조 3천억인데, 영업이익이 적자인 회사도, 그죠?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을 넘어가는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죠? 얘는 XR, VR 기기 이쪽 라인 부분에 탄탄한 앞으로의 성장성을 갖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기존 아이폰 판매만으로도 영업이익이 전장 부품하고 해서 1조 3천억인데 시가총액은 7조밖에 안 돼. 그죠? 여기 한번 걸리는 자리가 32만 5천 원대 라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올라가야 MLCC 쪽 그 뒤에 삼성전기가 따라서 들어온다. 그죠? 얘가 저 30만 원을 확실하게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줘야 이제 MLCC 쪽도 얘가 따라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삼성전기 쪽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오늘 의미 있는 쪽으로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먼저 12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들어왔죠. 그죠? 이미 제반 이평선을 다 돌아서 나왔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에 고점에서 걸린다. 그죠? 걸려서 내려와서 이 라인하고 함께 지금 눈치를 보면서 이격이 좁혀지는 흐름 부분을 가져야 반도체 업황 부분에 있어서는 뭐 메모리 쪽 부분이나 이런 쪽은 내년 정도 가야 나아진다고 하는데, 여튼 바닥권은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죠? 이런 쪽 라인 부분이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뭐예요? 이전 고점 근처 오면 한번 두드려 맞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지지 라인, 추세 라인 만들면서 움직여진다. 그죠? 김기수 주식 유튜브 보시면 이날, 이 전날 다 매도했다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 보셨을 거야. 그지? 그 라인 부분에서 다시 내려와서 돌아 나오는 자리라고. 그죠? 그렇게 이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의미 있는 부분은 중국의 지표오전 이 부분 속에서 효성화. 딱 반토막 거의 났죠. 그죠? 고점 대비. 47만 5천 원에서 실적 좋은데 중국 경기 안 좋고 공급 과잉. 증서를 얻어놔도 해야 되면서 내년에 공급 과잉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실적 좋고 영업이익 좋은데도. 그죠? 그런데 이거 딱 월봉을 봐요. 전체적으로 딱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종목 전체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종목을 볼 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볼 때 20개월 이평선 깬 님들은 최고 안 좋은 약한 애들. 그나마 20개월 놓여져 있는 요 지지라인을 갖고 있는 애들은 두 번째. 제일 좋은 애들은 월봉에서 10개월 이평선에 놓여져 있는 애들. 그죠? 여러분들 다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유 종목을. 그죠? 누구한테 자꾸 전문가한테 물어볼 생각하지 마시고 10개월 이평선에 놓여져서 10개월 이평선 라인 부분에 지지를 받고 음봉에 놓여 있다? 땡큐. 그 종목 버텨라. 20개월 라인은 10개월 들어오는 라인까지 버텨서 때려라. 20개월 밑에서 있는 애들은 20개월 근처 넘어 들어오면 매도해서 갈아타라. 섹타에서 내 종목 부분을 할 때, 그죠? 아무 데서나 오늘처럼 그냥 반등 들어왔다고 막 때리고, 그죠? 그냥 하락했다고 막 사고가 아니라 10개월 이평선에서 놓여있는 놈은 주식들은 계속 정고점 돌파할 때까지 계속 들고 있고, 20개월 이평선이 놓여서 지지받는 애들은 10개월 이평선 근처 들어올 때 매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면서 섹터 전략을 맞춰서 가는 거고. 자, 이 흐름을 딱 보게 되면 뭐예요?
자, 005930 삼성전자. 그죠? 20개월 이평선 지켰죠? 경기 민감주 반도체. 그죠? 20개월 지켜줬죠? 자, 000270 기아차. 20개월도 안 내려왔죠? 응? 20개월까지도 안 왔잖아. 005380 현대차. 그죠? 현대차는 20개월 왔죠? 그래서 제가 내려올 때도 올라갈 때도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자동차를 하려면 현대차 하지 말고 기아차 하시라고. 기아하라고. 그죠? 내려올 때도 같이 내려온 것 같지만 기아가 더 영업이익이나 측면에선 더 양호하다. 그러니까 10개월 라인 근처에서 뻗대기잖아요. 그죠? 아까 하악주나 포스코 이런 쪽은 뭐예요? 20개월 근처같이 철강은 10개월 라인 부분 요 라인 뭐 30만 원, 32만 원 요 라인 들어오면 매도. 그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 10개월에 내려오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차전지 라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뭐 오늘 에코프로 BM 많이 떨어졌어. 그죠? 에코프로 BM 뭐 LNF 얘네는 뭐예요? 10개월도 안 갔어. 그지? 2차전지 소재는. 그런데 지금 지수는 뭐예요? 종합주가 지수를 다시 봐봐요. 우리나라 뭐 많이 떨어졌네? 일봉으로? 월봉으로 딱 보면 20개월도 안 갔어요. 그죠? 20개월도 아직 안 갔어. 5개월 음봉이어도. 이 얘기는 뭐냐? 얘 지수보다 약한 놈들은 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 지수보다 센 놈들은 들고 가는 거고. 그게 섹터 전략이야. 그죠? 그러다가 내가 마디가 나오는 라인에서 예측 매도를 하는 거고, 이런 위치에 돌아 나올 때는, 그지? 예측 매도를 하는 거는 경험 있는 자가 하는 거고, 초보 투자가들은 뭐해? 확인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확인 매도의 관점은 뭐해? 내가 내 종목을 살 때 뭐 5일 이평선을 깨서 매도할 거냐, 10일 이평선을 깨서 매도할 거냐, 아니면 내가 산 가격에서 절대적으로 5%만 빠지면 매도할 거냐? 그게 원칙이지. 그죠? 내가 생각하는 원칙.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투자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시장의 교란, 시장의 어제처럼, 그죠? 어제 흐름에 제가 업종으로 보게 되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금 지수 라인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3단으로. 아까 2810포인트 그리고 2790포인트가 어디냐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상단이고 이 지수 라인으로 이게 하단. 그죠? 그리고 이 하단에까지 내려올 거냐 안 내려올 거냐는 두 번째고 중심선. 그죠? 중심선 이하로 내려오면 겁나더라도 매수. 이쪽으로 붙으면 그죠? 비중을 내가 늘렸던 걸 조금 줄이고 완전하게 돌파하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 두 번, 그죠? 세 번을 강하게 내려온 상황 속에서 재반 여건이라고 하는 악재가 전부 다 나와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바닥은 의미가 있다. 그죠? 주가가 하락 추세를 탈 때 내려올 때, 그죠? 올라갈 때도 하나, 둘,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그죠? 세력주나 작전주, 개떡 같은 주식은 뭐 이렇게 하락하면서 5번을 이상을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응? 뉴스에 의해서 올라가서 작전 세력을 한 종목. 그리고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을 때 경기 민감주들이 이렇게 5번씩 하락하는 경우는 있어도 통상적으로는 저는 여러분들께도 초보 투자가들은 이렇게 큰 파동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가면 그때는 쫓아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먹을 수 있는 확률보다
잘못하면 길길 매거나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초보 투자가는 세 번의 큰 상승 이후에는 쫓아가지 않듯이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 세 번 하락하고 나서 시장이 막 두렵다고 쫓아버리면 그건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 5번 이상 하락하는 것도 있다. 그건 뭐 실적이 안 되는 놈, 성장성이 없는 놈, 그죠?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뉴스, 그죠? 가장 극단인 거 대주주가 팔아쳐먹는 주식, 그죠? 뉴스 호재 뉴스 해놓고 대주주가 팔아쳐먹는 놈 주식, 그런 주식은 절대 그런 건 뭐예요, 여러분들? 예외도 분명히 있어,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걸러야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가가, 그죠? 옛날 같은 경우에 지금은 뭐 제가 작전 세력하는 걸 잘 관심이 없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하고 짜서 그죠? 그 작전 세력하는 경우가 무지 많았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대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그죠? 작전 세력주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5천 원짜리 3만 원 올려놓고 그죠? 대주주는 2만 원, 만 원에서 일정 정도 지분 좀 팔아서 너 용돈 해라 하고 그런 허락받고 작전 짜지. 그런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종목이 아니야. 그 종목 중에 뭐 그거 있었잖아요. 그죠? 뭐야? 얘인가? 램리서치인가? 이런 거, 그죠? 팔아먹고 뭐 팔아먹었다 해가지고만 한 거, 그죠? 이게 정상적인 주가 흐름이냐고, 그죠? 내가 이런 주식을, 야, 나 여기서 사서 장대 양봉에 팔았어. 막 이러면, 팔 말 없고, 그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가 이런 유형의 변동성을 즐겨 하면서 가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여기엔 누군가는 11,000원에 사서, 7,000원에 팔고, 또 누군가는 7,000원에 사서 10,000원에 사고, 팔고, 수익 나고, 치고받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끼리 치고받고, 그죠? 그런 주식에 가는 건 이 주식이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그런 유형의 뉴스가 나오는 주식은 시장하고는 상관없죠, 그죠? 시장하고 상관없는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거고. 자, 그러면 다시 해외 시장으로 돌아가서 해외 시장에 파월이 긴축 뭐 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죠? 미국 시장에서 이 지금 월봉으로 한번 보죠. 그 이전에 버냉키도 있었고 연준이 의장이 그죠? 그리고 2013년에 테이퍼링 이슈도 있었고 그러면서 했는데 연봉 이 월봉으로 쭉 보면 더 길게 봐도 미국 시장은 어땠어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그죠? 지네들이 망해놓고 지네들이 레버리지 꽝 써서 박살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 10월 달에만 2008년 10월 달에만 54%까지 급락시켰던 리만 브라더스 터졌었던 이 2008년 이때 이 60개월 이평선을 하회한 부분 요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끊임없이 올라왔죠. 그죠? 끊임없이 2018년 미중 관세 무역 이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이 와중에 금리 안 올렸었어요? 응? 이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정을 일부 받을 수는 있어도 금리 테이퍼링 속도 좀 빨리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급락한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장으로 보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미국 시장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고 미국 시장은 기업의 세계 글로벌 시장 1등하는 기업들이 많고 애플만 보더라도
그죠? 제가 애플하고 애플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우리나라 누구? LG노태. 그죠? 애플카, 전기차, 자율주행, XR 디바이스 이런 거에 다 LG노태. 그죠? 애플을 가고 싶어? LG노태. 그죠? 또 이렇다고 내일 좀 올라가서 사고 이러면 안 돼요. 30만 원 근처 들어와야지. 30만 원 지지 확인을 한 번 받았고 한 번 정도 더 받는 타임. 오늘도 29만 5천 원 뭐 요 라인 부분이 좋은 자리였는데 올라갈 땐 쫓아가면 안 되고 앞만 좋아도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놓여져 있는 부분이라고. 엄청난 디바이스 시장이 내년에 열릴 거니까. 그죠? 그런 흐름 부분으로 보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개별 종목들 속에서 뭐 2차전지 소재 오늘 약세를 보여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데 저는 동박 쪽이 더 낫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양극재나 양극재 이쪽 라인 부분이나 전해질 쪽은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SKC나 그죠? 이런 쪽 라인 부분들 얘도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4만 원에서 뭐 20배밖에 안 올라왔죠. 그죠? 4만 원대에서 20만 원까지 몇 배야? 5배네. 그죠? 5배밖에 안 올라왔는데 LNF나 에코프로 이런 양극재 쪽은 어이. 2만 원에서 25만 원 더 세게 올라왔잖아요. 그냥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체 전기차에서 크긴 하지만 그냥 이런 쪽은 쉬어야 된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양극재, 음극재 이쪽보다는 전해진 쪽보다는 동박 쪽이 더 낫다 싶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 뭐 파운드리 쪽 라인에 뭐 동바이텍 한번 휘청거렸는데, 그죠? 동바이텍 그죠? 이날 우리 매도했다라고 했었던 날 그 다음 날까지 올라가지고 제가 좀 속상했는데 그 다음 날 쭉쭉 빼서 21선 딱 나눴어. 그죠? 이제는 요 68,000원 라인 부분이 뭐 67,000원 뭐 요런 라인은 매수해도 될 수 있는 라인. 장대 한번 크게 나와도 성장하는 건 큰 문제 없어요. 저런 거 한 번씩 나와줘야 기겁하고 도망가지. 그지? 자, 그런 흐름들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아까 요거 어디 갔어? 아닌데? 또 어디 갔나? 저 이게 이 뭐죠? 이 자료가 이게 요 이제 마이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을 아까 시간을 잘못 그거하는 바람에 후사닥 넘어갔는데 이제 마이 데이터 산업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도 이제 틈새죠. 얘네는 주도가 될 수 있는 섹터는 아니고 요거와 관련된 자료도 우리 카페 게시판에 이제 그 많은 자료를 제가 올려놓을 건데 요런 이제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이 널려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API 플랫폼과 가공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POS 플랫폼 그리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 뭐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생긴다. 뭐 이런 부분의 흐름 부분인데 이제 12월부터 시범 1월 달부터 하는데 아까 이런 뭐 성장하니까 뭐 하겠죠. 당연히. 그게 이제 뭐 금융이라든지 공공 부분이라든지 이 연계돼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건 좀 크게 볼까? 이렇게 이제 개인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금융 쪽이라든지 그리고 실생활과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NHN 페이코 자회사 페이코가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요쪽은 이 한컴 위드 그죠? 거기에 또 이제 핑거 그죠? 그러니까 요런 관련 종목을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제
52개 회사가 있어요. 이쪽과 관련된 부분이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 그런데 대장은 핀 거야. 예? 여기 이제 얘는 메타버스 쪽도 조금 관여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실적도 괜찮고. 요 보게 되면 11월 30일 날 나온 리포트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적도 3분기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고 4분기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5.6%, 351% 증가할 부분. 그러니까 실적도 양호하고. 그지? 그리고 기술적 차트 부분도 앞에 고점 나왔던 거 한번 인사하고 왔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서 나아가는 거 보면,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하루 이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돌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는 기술적 모습이고, 핀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한컴미드라든지, 그죠? 얘도 모습 딱 만들어 놓고, 이제 한번 뛰려고 딱 하고 있죠. 그죠? 거기에 이제 유비벨록스나 뭐 이런데 차트 모양이 안 좋잖아. 그죠? 같은 거에도 뭐 NHN 펠코 얘도 이제 한 단계 이미 상승을 해서 이격을 조절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로 뭐 크게 매력적이지 않고, 그래서 관련 기업들은 얘 말고도 또 누구더라? 또 있는데 유벨렉스 미넨지 그런데 차트 모양이 안 좋아. 그러니까 차트 모양이 안 좋다는 건 뭐예요? 수급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죠? 아톤 이런 쪽 라인 부분도 그런 연관성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서 아까 본 종목들 중에서 근데 이런 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틈새를 이용해서 대형주들이 조금 쉬면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범위에서 바라보는 게 마이데이터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크게 보여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전체 시장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바닥점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잖아요. 중요한 건.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흐름을 갖고 갈 거냐. 근데 아까 이제 제가 20선이 어떻고 10개월선이 어떻고 막 이야기했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걸 보자고. 특시종합정은 차트에서 월봉으로. 자, 한전기술 원전 관련주 중에서 일봉에선 조정 다 받아도, 그죠? 일봉에선 20일 이평 깼네? 그죠? 근데 이거 깨고 내려온 거는 요때 저 국가 정부에서 한전 인사 배치 이 얘기로 확 떨어뜨려 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내려온 건 뭐 때문에 내려왔어요?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떨어진 거는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거고, 그죠? 문제가 있어서 떨어졌는데도 20개월도 안 갔네. 그죠? 한전기술 자체는 탑픽이니까 원전 중에. 그죠? 다만 이제 한번 마디, 그리고 그 다음 마디가 너무 세게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올라가도 좀 큰 득은 아니라고 보고,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 위드 코로나 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위드 코로나 개뿔. 그죠? 위드 코로나가 코로나가 종식된 줄 아나 봐. 그죠?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종식이 아니에요.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해서 박살이잖아요. 초전 박살. 그죠? 완전 절벽. 이때도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카지노, 여행, 항공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위드 코로나 한다고 기대할 거 하나 없다고. 그죠? 얘네들은 월봉이 어때요? 이런 거 이야기한 거예요. 20개월 월봉 깼잖아요. 20개월 월봉 근처까지 반등하면 매도. 직결 부분입니까? 강원랜드. 그죠? 파라다이스. 그죠? 폭포수. 오늘 사신 분은 대박.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초보자는. 그죠? 이런 반등을 노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초보 투자가는.
아까 이야기한 월봉에서 10개월, 20개월 살아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거지. 월봉 20개월 깨뜨릴 수 있는 종목 섹터를 가는 게 아니라고. 이런 애들은 뭐예요? 반등 들어와서 이 근처 들어오면 매도지. 응?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핵심 무력 이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코로나가 없어져서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 섹터 하지 말아라. 코로나 이전엔 그런 게 좋았냐? 안 좋았다. 그죠? 코로나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래도 산업이 성장하는 거, 그 산업에 물려도 거기에 물려 있어라.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도.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아까도 기침을 막 한 거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래 방송을 못하는 부분 이해해 주시고, 여하튼 핵심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왕이 일단 귀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074인가? 074있는 통화, 환율. 환율. 그죠? 환율. 어제 이미 이상했어요. 그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부분이 이 외국인 놈들이 선물을 확 두드려 패해서 장중에 6,800개까지 내리니까 개인들이 어씨구나 더 떨어지겠구나 하고 풋옵션을 죽으라고 사더라고. 그죠? 어제 그 파생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응? 오늘 콩가루 됐지 뭐. 응? 왜? 일본에서 확진자 되고 오미크론이라는 거 막 이거 하고 있는데 막 떨어져서 응? 전저점을 깼다 전저점을 깨는데 밑에 조금 더 내려오면 받아야 될 자리인데 거기다 대고 풋옵션을 계속 사대니. 그런데 환율을 딱 보면 이미 어제부터 환율이 돌아나가는 자리가 이게 기본 추세인데, 그죠? 추세를 돌파, 이 하단 부분을 계속 올라가도 돌파 못하고 있어서 내려온 거예요. 이건 쌍봉 찍고 내려오는 거다. 그죠? 그런 흐름으로 바라본다면 저는 반등 찔끔하겠지만 더 내려갑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갖고 있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뭘부터 들어오겠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그죠? 팔았던 삼성전자, 그죠? 팔았던 기아차, 현대차보다는 기아, 그죠? 대형주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걸 암시한 게 오늘 반등의 흐름이에요. 코스피가 어제 2%대 급락했는데 그거 거의 대부분 반등한 반면에 코스닥은 반등 못했어요. 그죠? 어제 2.79%인가 하락했는데 1.1%밖에. 이건 연말에 대형주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다. 제가 벌써 이미 한 3주 전 정도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배당과 관련된 부분과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런 부분으로 파악을 하시면 이제 중소형주 쪽 라인 부분들도 나쁘다 이거보다 비중 자체의 부분에서 대형주, 여러분들 머리 아팠었던 대형주들이 일정 정도 반등의 핵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다. 바꿔야 된다. 아셨죠?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